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0.57%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29%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뭐 지속적으로 3000포인트 근처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 하단을 계속 뭐 깰 듯 말 듯 깰 듯 말 듯 뭔가 좀 좀비처럼 계속 3000 부근에서는 어찌됐건 이탈을 하지 않고 버텨는 내고 있는 상황. 뭐 이러다가 톡 하고 이제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떨어지게 됐을 때 뭔가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많이 좀 클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기도 하고 불안감이 극도로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간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00포인트를 절대 깨지는 않습니다. 다만 뭔가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상 고점 대비 하락분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은 한 고점 대비 10%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8, 9, 10월에 조정장 때도 고점 대비 사실은 1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체감은 이때보다 8, 9, 10월의 조정당 때보다 훨씬 지금 힘들죠. 사실은 지금 개인들의 엄청난 이 매수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더 조정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동학개미의 힘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이미 뭐 한 850 정도는 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 메이저 세력들인 외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박스권 어떤 이런 구간에서도 이 하단 구간에서만 한 번씩 매수 포지션으로 좀 변해 있을 뿐, 지금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포지션은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온 날이 제가 기억이 날 만큼 며칠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때 철저하게 하단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900 포인트 부근에서의 일주일이 넘어가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철저하게 이 하단 구간에서만 이게 또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최근 장을 딱 제가 뭐 저희 리딩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자면, 이런 이제 반등들이, 장중에 나오는 반등들이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해서 나오는 반등이라는 느낌보다 그냥 매도를 멈춰서 나오는 반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에 의한 반등이겠죠.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내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주는 만큼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찔끔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은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내릴 때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 더 내리고 오를 때는 찔끔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종목들은 고점 대비 기본 지금 뭐 20% 30% 이상씩 조정이 받아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은 고작 고점 대비 10%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안에서도 조정 나올 때는 충격을 받고 반등 나올 때는 덜 오르고, 이 과정이 몇 번만 반복이 되면 종목들은 박살이 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더 힘든, 뭔가 시장 자체가 차라리 그냥 종목과 같이 좀 비례하면서 조정이 나와버리면 내가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지수는 분명히 900을 절대 깨지 않고 뭔가 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조정을 마무리해가는 느낌인데, 그 안에서 종목들은 체감은 정말 뭐 한 850까지 조정이 나온 정도의 체감이 되기 때문에, 또 뭔가 좀 손절이나 대응이 자꾸 나가지가 않고, 왜냐면 지수는 버티고 있으니까 코스피도 박스권 3000포인트 절대 깨지 않고 있고, 그래서 좀 최근 시장이 많이 좀 어렵고 대응하기가 좀처럼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인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인 뭐 코스피 3000, 코스닥 900포인트를 이제 이탈하느냐 마느냐의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개인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극도로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시장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크게 됐을 때 멘탈이 유지하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좀 힘든 구간 안에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우리 증시 자체적인 힘만으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일한 기대 언덕은 미국 증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우랑 어쨌든 나스닥이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게 되면 우리 장도,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요 정도 조정을 받아 있을 때 우리 증시는 이미 좀 기간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보면서 나스닥이 한 요 정도 있을 때 야, 이거 조정폭이 너무 좀 사실은 적다. 상식적으로 한 12,000 혹은 뭐 한 121선까지는 조정이 나와야 뭔가 좀 마음이 안정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나스닥이 121선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약간 뭐 선반영의 느낌으로 보는 건지 이 구간 안에서 또 잘 버텨줬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주말 금요일장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는데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나오다가 뭐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잘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상승 전환을 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월요일도 우리 증시가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주는 느낌. 코스닥도 뭐 이 구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돌아가주면 참 이제 좋겠다. 다음 주 정도에는 상승 흐름으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16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요때를 기점으로 또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뭐 상승 쪽이든 하락 쪽이든 뭔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FMC 회의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거 이제 다다음 주니까요. 다음 주 브리핑 할 때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있었던 뉴스는 뭐 이제 미국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일단은 뭐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거는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노출이 되었던 재료기 때문에 뭐 이 재료가 뭐 엄청 폭발적으로 시장을 상승시키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일단은 지금은 미국 뭐 급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이 조금 안정이 되고 이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처음 시장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배될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뭐 일시적으로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뭐 악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시장 안에서는 희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라든지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희석이 되고 다시 한번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뭐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 예전에 이제 이 상승 시장이라는 것은 불안감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땐 항상 제 경험상은 고점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불안함 속에서 시장은 조정 상승을 반복을 했고 오히려 시장의 어떤 고점 구간은 정말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 항상 고점은 연출이 되었다라는 점, 뭘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은 조금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아무튼 다음 주에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뉴스는 뭐 저번 주에 비하면은 좀 적은데 이번 주는 굵직한 좀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11일 날 하기 때문에 요것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서 일단은 동방 같은 경우는 위험자를 달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요때 정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렇게 바로 쏘기보다는 조금 더 뜸을 들이다가 거의 뭐 상장일쯤 돼가지고 막판 한번 쏘기 하고 마무리가 좀 되는 느낌? 왜냐면 위험자를 일단 다는 순간 상당히 종목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장주가 위험자를 달면서 2등주, 3등주로 이 대장주가 옮겨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위험을 달았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KCTC나 뭐 KTH 쪽으로 상승 매기가 좀 쏠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건 동방 다음이 KCTC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요때 뭐 저번 주에 브리핑 한번 드릴 때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죽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서 조금 오르고 끝이 났죠. 아마 다음 주 이제 쿠팡 상장일 전으로 해서 마지막 불꽃을 한번 피우고 장렬히 전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전날 혹은 전전날까지는 매매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마 상장 당일날 오전 아니면 그 전날까지 시세 내고 아마 얘네들은 쿠팡 관련주들은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요. 쿠팡 상장한다고 또 그날까지 홀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테마들은 그 재료의 이벤트 당일이 되면 거의 90% 이상은 재료 소멸이 되지 그 이벤트와 함께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게 관련주들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핫하죠.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메타버스가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도 테마 정도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메타버스가 이렇게 주도 테마로 형성이 되기 한 2주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던 게 있어가지고, 뭐 그냥 반짝 상승 나오고 많은 것들은 제가 막 언급도 잘 안 드리는데 요거는 반짝 상승이 아니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로 자리매김을 하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최고 기대주로 손꼽히고 있는 로블록스가 이제 10일날 상장을 해요. 기업 가치가 33조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저도 아무튼 10일이 상장이니까 10일 전으로 뭐 월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이 재료를 가지고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랑 한빛소프트를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최초의 대장은 한빛소프트고 그 다음에 이등주로 따라온 게 선익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저 금요일날 시간외를 보면 또 약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한빛소프트가 대장이고 차트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에서 한빛소프트는 뭐 별 반응이 없었던 반면에 선익시스템은 시간에서 5%가 상승을 하고 끝이 났어요. 월요일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타버스 관련주는 한빛소프트랑 선익시스템 요 두 종목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그 테마주를 내가 공략할 때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바로 설명을 좀 드리면, 윤석열 관련주를 보면서 왜 이렇게 대장주를 매매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그 중에 이제 서현탄 메탈이 대장이었죠. 근데 얘네가 요때 거의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날 목요일 날. 그러면서 서현탄 메탈이 대장으로 엔리능률이랑 아무튼 서현탄 메탈이 지금으로선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날 애니 능률이 올라올 때는 사실상 얘가 대장으로 뭐 판별할 수 있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금요일은 얘가 완전히 대장이었지만 이렇게 상한가도 좀 되게 늦게 들어갔고요. 목요일날. 그래서 목요일날은 서현탄 메타를 대장으로 보시는 게 맞죠. 금요일은 애니 능률로 이제 대장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애니 능률이 후발주로 봤기 때문에 대장주로 보기는 좀 어려웠고 서현탄 메탈이랑 덕성이랑 서현에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목요일 날은 애니 능률이 그렇게 이렇게 시장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서현 탑메탈이 시간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이날 보였습니다. 자꾸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서현이랑 덕성이랑 서현이 뭐 시간에서 막 뭐 정말 뭐 8%까지 빠지면서 훨씬 그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 내가 뭐 혹시 상따를 했다라고 쳤을 때도 서현탄 메타를 상따한 사람이 있으실 거고 서현탄 메타를 혹시 이제 못 잡아서 아쉬운 대로 덕성이나 서현을 상따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나 상따는 진짜 대장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주를 매매한 사람과 후발주를 아니란 마음으로 후발주를 매매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서현탄 메타를 홀딩하신 분은 다음날 뭐 최소한 빠져나올 기회 혹은 수익까지도 줬다라고 하면 뭐 덕성도 뭐 잘 매도하셨으면은 빠져나올 기회 정도는 줬겠지만 웬만하면 지금 손실 구간으로 홀딩을 하고 계실 거고 서현은 뭐 무지막지하죠. 이 상태로 아무튼 홀딩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왜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이렇게 다 같이 오를 때는 뭐 대장주가 아닌 조금 후발주를 매매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후발주에서도 수익을 곧잘 내기도 하고.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조정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우린 항상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벌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은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 낼 어떤 이런 것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내가 항상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조정 시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중에 최고는 역시나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겁니다. 대장주가 아니면 잘 이렇게 손 안 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다만 대장주가 바뀌는 경우, 테마 안에서 대장주와 2등주와 3등주가 순환매가 도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유연성 있게 또 이제 매매에 대한 유연함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는 좀 말 나온 김에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사실상 뭐 이날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세를 한번 냈던 애들이고 역배열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서 조정을 좀 거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재료가 조금 너무 세긴 셌죠. 이때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방송에서 참 많이 언급드렸던 부분이, 이제 남은 재료는 딱 하나다. 윤석열 테마주에서 이제 남은 재료는 딱 하나입니다. 사퇴. 요게 나오게 되면 아마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언급 몇 번 드렸었거든요. 이때 방송할 때. 네, 아무튼 지리한 조정을 거치고 그 강력한 재료가 일단 일대는 나오면서 이 역배열권이었는데 조정 한 번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전고점까지 급등이 나오는 어떤 상황이 됐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저도 윤석열 테마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고민을 해봤을 때,
윤석열 이제 전 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또 이 윤석열 테마주가 시장에서 뜨겁고 핫하려고 하면 뭔가 또 그 다음 정치 행보들이 이어지면서 뉴스거리가 생겼을 때 굉장히 여기서 더 파동을 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 사퇴하자마자 뭔가 지금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는 것은 조금 그림이 좋지 않다. 사퇴하고 일단은 조용히 좀 지내다 보면 알아서 대중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계속해서 원할 것이고요. 뭔가 본인 스스로 정치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대중의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어찌됐건 지금 야권에 너무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이 없기 때문에 대중의 강력한 니즈에 의해서 정치 행보를 가져가는 이 그림이 가장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봐서. 그렇다면 지금 사퇴를 했고 당분간 좀 조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를 못 하겠어요. 근데 또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뉴스거리가 좀 있어야 딱 이렇게 파동도 더 만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조용히 좀 이렇게 당분간 지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리로, 뭐 지지율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한번 뭐 올라간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지율 정도 말고는 다시 한번 파동을 낼 거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좀만 더 지켜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일단 보고 있지만, 워낙 뭐 강력하기는 해서요. 음,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조금 뭐 지켜는 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전고점도 뚫어놨고, 매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너무 막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너무 이렇게 정치 행보 없이 이제 조용히 있다 보면은 조정 구간이 혹시 좀 길어진다거나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이유로건 다시 한번 파동은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장 조금 이렇게 뉴스거리가 없어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지 바로 쏴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망을 일단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일단 이제 상장 일 자체는 다 다음 주긴 한데, 얘네들이 이제 관련주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상장 전으로 한 전주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가 혹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벤트 주가 맞을 거고요. 근데 네오이뮨텍 관련주로는 뭐 지분을 25점 몇 프로인가요? 가지고 있는 제넥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이슈로 해서 뭐 산발적인 반등 혹은 슈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완전히 이 네오이뮨텍 상장 이슈를 가지고 막 파동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을까? 그건 조금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상장 자체로 얘가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네오이뮨텍이 상장을 하고 나서 만약에 막 따상하고 상장하고 나서 막 주가가 폭등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상장 전으로 테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보다 상장하고 나서 얘네가 주가가 혹시 폭등을 하게 되면 제넥신도 같이 좀 올라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더더욱 뭐 관련주로 SK 케미칼이랑 뭐 SK 디스커버리 정도, SK는 전혀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기가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SK 케미칼 정도일 것 같은데, 보시면은 좀 안 좋죠. 그냥 좀 바닥을 잡는 정도로 뭐 반영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게 뭔가 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로 시세를 낸다? 아, 이렇게 보기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큰 이벤트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음에 SK IET가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는 또 한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뭐 상장일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랑 현대차랑 이제 화재 리콜 비용을 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7대 3으로 제가 지금 아까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뭐 어찌 됐건 합의는 최근에 이제 뭐 LG화학이랑 SK에서 본 것처럼 시장에서는 항상 좋게 보잖아요. 불확실성 화재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크게 뭐 그거는 뭐 큰 뉴스는 아닐 것 같고요. 요것도 그냥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조선 해운주 움직임 굉장히 좋죠. 특히 뭐 HMM 엄청나고요. 계속해서 좀 좋은 뉴스들도 많아서 추세를 쭉쭉 가지고 갈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돼지열병 뉴스가 또 좀 있죠. 그래서 얘네는 뭐 항상 이런 뉴스 나오게 되면은 뭐 그냥 잠깐 잠깐 슈팅 정도 나오는 뭐 그런 용도라서 근데 자리들이 막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가 워낙 좀 없어서 그냥 좀 넣어봤는데 크게 뭐 시장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요것도 뭐 누리호 발사가 8개월이 연기가 됐는데 어차피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뭐 누리호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는 이만 살펴보기로 하고요. 금요일날 조금 특이했던 점이 있었어요. 애플카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구형테크가 갑자기 쏘기 시작했는데 저도 뭐야 이거 뉴스가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그냥 뭐 찌라시로 뭔가 좀 딜이 완성이 뭐 그러니까 애플과 기아의 딜이 뭐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뭐 이렇게 이제 찌라시 나왔는데 전혀 지금 뭐 근거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개인적으로 확실히 딜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애플카는요, 애플카 관련주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형테크도 이거 하는 거 보니까 파동 한번 더 만들려고 지금 용을 쓰는 어떤 흐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일단은 뉴스에 따라서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은 운명을 달리하겠지만 뉴스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구형테크는 요렇게 이제 쌍봉 정도 만들고 죽어버릴 확률이 높겠고요. 뉴스가 혹시 나오게 되면 얘는 파동 한번 더 만들 겁니다. 3차 파동으로요. 뭐 일단은 재료 자체가 워낙 세니까 아무튼 쌍봉 만들고 떨어질지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관련주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조금 좋은 애들이 뭐 MVH 코리아 또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구형테크, MVH 코리아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KB 오토시스도 얘가 이때 이제 상한가 투상을 보내놓고 굉장히 강력하게 상한가 투상을 보내놓고 재료 자체도 또 좋잖아요. 실제적으로 조제에다가 공장을 짓는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후로 지금 이때 악재 나와가지고 떨군 다음에 지금 별로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혹시 세력이 여기서 만약에 못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손절치고 나간 거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혹시 세력이 못 나왔다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번 파동 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는 뭐 아까 언급을 한번 드렸고 동방은 여기서 이대로 허무하게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드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한 번 정도는 쏘고 죽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KCTC도
최소한 뭐 쌍봉 정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쐈다가 이렇게 재료 소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진짜 이렇게 마지막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아까 메타버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관련주들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반도체 풍기 관련주 중에 SFA 반도체는 제가 방송에서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얘는 뭐 이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때도 눌림 받고 아마 2차 파동 갈 거다 말씀드렸었고, 저희 리딩반 여기서 매수해서 기다렸다가 요때 팔고 나왔고, 금요일 날은 저희 리딩반에서 요 가격대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받쳐놓고 기다렸거든요. 21선 눌림목 후에 돌아 나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시장이 받쳐주면 아마 확실히 얘는 이런 식으로 돌림이 나올 거고요. 시장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얘도 뭐 별수는 없겠죠. 이렇게 이제 꺾일 텐데, 아무튼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더 파동, 3차 파동으로 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스판덱스 관련주 중에 효성 TNC도 저희가 리딩반에서 어디지? 요땐가 사가지고 일단은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현금 확보하려고 조금 이제 수익 내고 팔아버렸는데, 흐름이 너무 나쁘지 않아서 재매수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이미 반등이 나와버렸죠. 효성 첨단 소재랑 효성 TNC랑 제가 여기서 21선 눌림목 자리로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얘는 일단 반등이 나왔고, 효성 TNC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시장만 큰 문제 없으면 추가 상승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가장 핫했던 종목이 삼성출판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얘도 아까 제가 뭐 KB오토시스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투상한가 만들어 놓고 거래량 죽이면서 여기서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죠. 거래량 확 죽여놓고, 그럼 얘는 여기서 뭔가 꿈틀꿈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확률이 높다. 최소한 전고점 잘 가면 뚫고 상한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도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고요. 얘를 어디서 살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목요일날 종가 베팅을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떨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떨구면은 요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금요일날 움직임이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리딩반이 진짜 정확히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시, 몇 분이었지? 아무튼 매수하고 4분인가 5분인가 있다가 슈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이렇게 절반씩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리딩반에서 분할 매도 했으니까 한 10% 정도? 아무튼 5분 만에 한 10% 챙겨가지고 나왔죠. 물론 최소한 전고점 그 이상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줄 때 그냥 먹튀 전략으로 먹고 튀면서 비중 좀 확보해 놓고, 그러니까 비중 뭐 한 많으면 50% 아니면은 뭐 한 아무튼 40% 50%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해 놓고, 요 확보한 자금 가지고 시장 조정시 뭐 매수해서 뭐 이런 어떤 단타 매매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가서 비중을 이제 신규 매수로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나왔고, 삼성출판사는 좀 아쉬운 거는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라는 게 좀 찝찝한 면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상한가를 그냥 아예 안 가고 장대 양봉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얘는 눌렸다가 또 간다, 제가 이렇게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갖다 풀린 게 이게 좀 많이 찝찝하네요. 왜냐면 얘가 작업을 되게 오래 했어요. 이때 이 구간이
작업이 들어간 구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부터 나스닥 상장 얘기 나오면서 상 보냈다가 풀고 뭐 계속 그랬거든요. 어,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종목으로 봤기 때문에 공략을 했던 거고, 이대로 죽긴 조금 아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들어갔다 풀린 게 이게 조금 너무 찝찝하다라는 거. 그 정도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흐름 지켜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략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